포인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급격한 그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패닉셀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어, 손실을 많이 보고도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 사실 그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을 보면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뭐 팔고 이제 도망가는데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덕입니다. 미덕이고, 어, 코인이나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기다려야 되죠. 팔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만, 매도하고 나서 현금을 치고 사는 시기를 또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항상 이제 기다림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의 철학, 기다림의 미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의 철학과 미학인데요. 기다림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되게 기다린다는 게 힘들죠. 기다리는 거, 누군가를 기다린다든지 어떤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어,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어떤 그 막연한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죠, 그죠? 얼마나 이제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인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기다림은. 그 인내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결과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손실이 나다 보면 또 다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전략적 선택이고 그 과정에서 깊은 철학적 의미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다림의 철학과 미학이다.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림이라는 것은 예술과 문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또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음악에서도 보면 그 쉼표라든지 또 중간에 또 공백, 여백, 또 미술에서는 또 여백이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와비사비라는 와비사비 미학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본질적이라는 뜻의 그 와비와 부족하지만 그 오래동안 낡은 것, 이라는 그 사비, 와비사비.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내면의 깊이가 충만한 그런 것, 불완전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경제 활동 속에서 기다림을 보면요, 기다린다는 것은 주식, 투자, 비즈니스 등에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필수. 제가 보면요, 초보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그 증권이나 코인,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성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투자를 하면 뭔가 수익이 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봄에 이제 파종을 하면은 가을 돼야 결실을 맺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제 트럼프발 그, 어떤 그 투자 대상의 시장들이 전부 요동을 치면서 엄청나게 그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기다린 분들은 다시 이제 그 반등하면서 어, 그 기다림의 어떤 그 보람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굉장히 빠릅니다.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죠. 워렌 버핏 같은 뭐 자산이 170조인 분들도 평생을 투자하고 50대가 넘어서부터 큰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다림이 부를 이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어, 우리 그 회원님들은 이 부분에서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림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또 자연은 또 기다림 속에서 꽃을 피우고 또 예술은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경제는 기다림 속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다림의 철학, 미학, 경제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 며칠간에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개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기 오늘을 보니까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저희가 행사도 많고 또 제가 하는 그 화요일 강의 시간이 전부 어떤 크리스마스도 걸리고 연말도 걸리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1.2K 계속 넘어가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해주셨고요. 제가 함께하는 시간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편안한 생각을 해보고 차분하게 이렇게 같이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또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어, 일단은 여기 모인 우리 대표님들 회원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부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거죠. 부에 대한 거. 어,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독립이 있고 경제적인 어,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독립은 내가 이제 돈의 구애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내가 이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또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제적인 자유, 비슷한 말 같은데 경제적인 자유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애를 안 받는 거죠. 돈에 대한 구애를 안 받는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도 어떤 경제적인 제한을 안 받는 겁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이제 겨우 내가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버는 게 있어요. 대부분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시인들의 무기는 돌도끼지만 현대인의 무기는 지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어,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또 여기는 이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데요.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고 도박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뜻은 알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죠. 투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펀드라든지. 투자는 자산을 성장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산을 성장시킨다면 성장한다는 것은 키운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 투자는 이 조건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놓고 시간은 투자하지 않고 자본금만 투자하고 수익을 바로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곧 투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투기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른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투자나 투기나 같은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있고 도박이 있죠. 도박은 이제 순전히 운에 의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도박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도박은 이제 게임으로 가볍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스톱도 잔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치면은 이게 이제 재미지만, 오락이지만 돈이 커지면 이제 도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나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어, 그 증권이라든지 코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 용어로 보면 투자는 이제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제 증권을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할 때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코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어떤 코인은 가치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코인은 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코인은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어, 투자는 가치 투자 또 그리고 장기 투자. 네, 포트폴리오라는 거 있죠. 분산해가지고 몰빵이 아니죠. 몰빵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군데 나눠서 리스크를 줄인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주식시장에서 채권의 펀드 이런 것이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훨씬 그 안정적인 그 투자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는 뭐냐? 그 같은 주식이나 그 코인 시장에서도 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거, 단타라 그러죠. 단타. 이게 투기입니다. 가치 투자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지만 투기는 그 투자 대상이 어쨌든 간에 수세착을 노리는 단기 매매, 그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는 이제 몇 배를, 여러 배를 걸고 하는 거. 파생 상품이 있죠. 파생 상품.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다 파생 상품이죠. FX 이런 거. 파생 상품도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그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에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크고요. 공매도라든지 선물 옵션, 가상자산도 이제 투기에는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가상자산이 약간 일부는 안정된 그 사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뭐 선물 옵션, 공매도, 뭐 FX 이런 것은 이제 일반인들 손대지 못한 좀 뭔가 투기성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도박에 가깝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뭐 도박은 이제 베팅한다든지 카지노, 뭐 로또라든지 뭐 스포츠 베팅 이런 거죠. 근데 도박은 그 예전부터 이제 중독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진짜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지 돈을 법니다. 저는 투기를 해서는요, 전문가들도 투기해서 많이 수십억, 수백억을 그 투자를 해서 번 분이 어, 선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리고 이런 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투자의 목적은 이제 자산을 성장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투기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른 수익을 기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잃기도 하고 많이 따기도 합니다. 특히 선물 같은 거 보면요 무서울 정도예요. 뭐 잠깐 만에 뭐 청산 다 당하고 이런 거 보면 뭐몇 조씩 증발하죠. 그다음에 도박은 이제 순전히 운에 의해서 이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냐 투기냐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지금 투자냐 투기냐 투자를 하다 보면 투기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투자와 투기의 이제 경계가 이제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사실 않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지만 또 어떤 정확한 정보 없이 그 지레짐작으로 또 누구의 말만 듣고 일단 그 주식을 매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투자의 형태를 띠지만 투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투자지만은 사고 팔고 하면 그건 투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도 가치 투자자가 장기 보유하면 투자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가장 그 수익이 좋았던 것이 S&P 500 지수 그 펀드인데요. 그 S&P 500개 회사의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지수에. 그런데 가장 수익이 좋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몇십 년 전부터 그 S&P 500 그 지수를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향하는 속에서는 이제 짧게 짧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걸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그 수익이 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S코인이나 F코인을 이제 접하게 됐고요. 또 눈을 다른 데 돌리면 이제 코인 시장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뭐 리플 이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 메이저 코인들인데요. 이런 데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전부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강의 시간 때 이제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 자주 많은 말씀 드리는 거고, 아마 제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좀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냐, 투기냐, 또는 도박이냐 이런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얘기도 잠깐 하고요. 제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코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F 그룹은요, 메타 테스트라는 가상 경마, 우리나라에는 과천 경마장, 그다음에 부산 경마장, 그리고 제주도 경마장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내의 가상 경마장이죠. 어, 실 경마장은요, 말들이 계속 못 뜁니다. 그래서 하천 경마장과 부산 경마장, 제주도는 이제 조랑말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조랑 말이 달라요. 제주도 조랑말이 뛰는데 시차를 두고 이렇게 경주를 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저들이 그래야 이제 중복되면은 다 보질 못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이제 5분 간격으로 뜁니다 말들이. 지금 경기장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고속 경기장 여러 군데 경기장이 나오고 또 여러 형태의 어떤 경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마장에서는 이제 유저들이 이제 접속해서 이제 베팅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경마 베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이제 회원들이 말이 이제 100만 마리 작년에 태어났죠. 100만 마리 태어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저도 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출전을 시켜서 말의 어떤 경력도 쌓고 출전 경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우승말에 대한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 넣을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또 우승을 잘하는 말 같은 경우는 말값도 올라가고 말 자체가 이제 토큰입니다. 토큰 NFT 토큰이기 때문에 어, 그 가치가 이제 그 보유하기에 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F 토큰을 구매해야 되고 또 캐시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메타 익스체인지 저희 거래소에서 변환해야 되고요. 저희 이제 그 스톡형 코인이 있습니다. 토큰이죠. 토큰이 있는데 S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거래소가 저는 좀 번창하기 바라는데요. 일반 그 업비트라든지 뭐 이런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같은 거래소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아직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부 유저들이 앞으로 많이 접속하고 또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또 이제 어떤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거래소 활성화되면 거래소 수익도 상당합니다. 어,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이 3조 8천억, 뭐 순이익이 2조 뭐 8천억, 뭐 거의 뭐 다 남더라고요. 그건 업비트는 뭐 단기간 7, 8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쿠팡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쿠팡이 뭐 몇십 조를 팔아도 그 업비트보다도 그 이익이 영업이익이 적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쪽 그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이 굉장히 그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2억 개의 S토큰에 분할돼서 이제 배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거래소나 그 메타버스 테스트 경마장을 이루는 기술은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어,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만들고요. 배포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이제 경마장에서 뜨겠죠. 뜨고 이제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저희 토큰, S토큰, F토큰은 저희 이제 그 거래소에 와서 그렇게 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프로그램들은 블록체인이고 이것들이 구현되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 그것은 이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로 AR, VR, 또 홀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의 그 기술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AI 이 세 가지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부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접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AI 쪽이 조금 지금 좀그 연초부터 핫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독자고 있다. 그 중국에서 지금 또 새로운 그 챗GPT와 버금가는 어떤 그 AI가 나와가지고 그 좀 지금 그 증권 시장도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선수장구 하다가 좀 많이 하락했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 이런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모든 것은 이제 그 되고 블록체인은 현재는 트론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유닛 그 S코인, F코인 그리고 이제 NFT 말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트론에다가 트론을 갖다가 이제 보유를 해야지 그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메타그룹의 암호화폐는요, S 토큰, 음, S 메타 F 토큰, 그다음에 NFT 경주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NFT 경주마도 화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 토큰은 2억 개가 발행돼 있고요. 지금 이제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개발진 그다음에 회사에서 보유하는 게 있는데 발행가는 0.5달러로 발행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수익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어, 그것을 같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배당금을 갖다가 이제 현금으로 배당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크립토 카드가 발행이 돼서 크립토 카드로 이제 직접 쓸 수도 있고 또 현금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해소가 될 거고 어, 제가 또 이제 그 커뮤니티에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인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그 불편하신 분들이 좀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은 지사 범위에서 지사에서 해결하면 좋습니다. 지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급자들 그런 분들이 한테 직접 그 대면해서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시고요. 거기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 그 커뮤니티 회사 Q&A를 통해서 해주시면 그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지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그게 제일 빠릅니다. 또 지사장님들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크립토 카드 때문에 또 승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텔레그램에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한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F토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인, 토큰, 암호화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일반인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비트코인하고요, 알트코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코인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근데 알트코인은 이제 코인이 대명사지만 코인도 있고 토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NFT도 토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또 이제 RWA라는 그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물 자산, 리얼 월드 에세라 그래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그것도 토큰입니다. 그리고 코인은 뭐냐? 뭐 뒤에 나옵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것은 또 코인의 존재가 네이티브 코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블록체인을 첫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을 다 이해하시고 블록체인 완전히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네이티브 코인이 있고 또 블록체인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이것도 개념이 잘 안 돼요.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NFT, 토큰이 발행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이런 메커니즘을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그 흡수를 해서 소화를 하시면 코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뭐 1,300분 이상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이 부분 있죠. 심지어는 카이스트의 제 뒤에 그분 말을 소개해놨는데 박종환 교수님인가 그분은 그래요. 그 지금 청년들 미래의 부는 코인에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시고 블록체인을 아시고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F코인, S코인도 있지만 S토큰 또 이런 투자를 통해서 또 접한 부분을 또 확장시키면 더 좋은 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도표에 보면 이제 암호화폐는 유무형 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이것은 RW 유무형이죠. 유무형. 여기서 유형이라면 RWA 거고 무형이면은 뭐 NFT나 아니면 토큰이나 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물 자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RWA화 되는 것은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보통 회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권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 회사에서는 지금 토큰 형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 S토큰이 RWA의 일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도 지금 이제 RWA로 발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죠. 제 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토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이 띄는 게 아니고 토큰화돼서 그것이 이제 내 재산권을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 모든 계약을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 컨트랙은 간단히 생각하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서류에 자꾸 도장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장 찍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 때의 조건은 뭐 받는 가격, 파는 가격, 수수료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계산이 들어가서 하는 도장을 꽝꽝 찍으면서 권리를 바꾸는 이런 그 절차를 어,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하게 그냥 자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 짜는 겁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라 그래서 이제 금융거래.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지만 앞으로 은행 없이 개인과 개인이 금융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융을 하는데도 스마트 계약이 들어가죠. 실물 자산을 주고받는 그 RWA도 주고받을 때는 또 그 스마트 컨트랙이 또 거기에 또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종이돈, 동전 이런 그 국가화폐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 그래서 이제 CBDC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중간 과정에서 아마 생기는 CBDC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이제 그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국가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국가라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제 또 어떤 그 중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CBDC라는 것을 갖다가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그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이 그 거래되는 어떤 그 자산 가치뿐만 아니고 해당 블록체인에서 작동을 하는 어떤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화폐. 이 말이 참 들어보면 제가 알고도 이렇게 읽어보면 참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부입니다. 장부. 분산 장부. 블록체인은 블록은 장부고 체인은 그 장부들이 쭉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부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블록체인 위에서 뭘 뭐 사고 팔고 또 거기서 뭘 만들어서 토큰을 만들고 또 NFT 말을 만들고 하는 걸 그 만드는 기술도 그 블록체인 안에 있지만 그, 그 도구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움직일 때마다 그 블록체인의 기본에 전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샀다 팔았다는 기본.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하는 이동하는 것만 단순하게 기록하는 장부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부 역할만 하나만 그 비트코인 하나만 그 기록하지 말고 다른 것도 기록하자. 그래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이더가 네이티브 코인으로 발행이 되면서 다른 코인들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토큰으로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계약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맞도록 해주는데 또 그다음에 뭐 NFT라든지 이런 것이 거래되고 발행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거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범위는 결제, 또 가치 저장, 스마트 컨트롤 실행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디파이, 탈중앙 금융,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해졌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 복잡한 것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종류별로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메인넷의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마다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한 블록체인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관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네이티브 코인입니다. 그게 이더죠, 이더. 이더리움은 이더. 그다음에 이제 리플레저는 XRP. 이름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카르다노, 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메인넷의 네이티브 코인은 유일하게 이제 그 블록체인은 하나 생성되는 그 안에서 쓰이는 돈입니다.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려면 이 네이티브 코인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네이티브 코인은 그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키 역할도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본 단위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이더리움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기반으로 해서 처음 나온 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제일 대장입니다. 에이다, BNB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만든 BNB 체인, BNB 블록체인 이름이 BNB 체인입니다. 거기 쓰이는 것이 이제 BNB예요. BNB가 바이낸스 처음 생겼을 때요, 8년 됐나요? 그냥 막 줬어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냥 에어드랍 해주고 하나에 몇 원 하고 이러던 건데 지금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있습니다. 이제 유틸리티 토큰, 우리 F 토큰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 내에서 기능 하나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네이티브 코인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그, 그 블록체인에 신세를 지고 돈을 주고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있죠.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된 토큰, 꼭 법정화폐가 아니라도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 코인의 가치는, 뭐, 어, 동일한 가치를 주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법정화폐 1달러에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발행한 만큼의 그 가치가 대비되는 만큼의 그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USDT, US 달러인데 테더사에서 만든 거예요. USDT라고 하고요. USDC는 USD 서클사야. 서클사에서 만든 거. 미국이죠. USDT는 이제 그 중국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XRP, 리플렛에서 만든 게 이제 RLUSD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어, 달러 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코인계에서 움직이는 달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데요. US 테더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작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록 같은 자산회사, 1경 단위를 돌리는 자산회사보다도 돈을 더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톡장 증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과 무관한 암호화폐 이런 것은 이제 블록체인 관계없이 어떤 그 국가가 보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졌는데 그 민코인 있죠, 민코인.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나온 토큰인데 민코인은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어, 여기 보면 이제 유틸리티 토큰도 어떤 플랫폼 게이밍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또 이제 달러를 대신 움직일 수도 있고, 증권은 증권을 대신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있지만, 밈코인은 이런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밈이라는 건 밈 현상이 있죠. 그냥 막 전부 다 전염되다시피 해서 막 전부 다 몰려가서 이렇게 너나도 사는 거. 그 밈 현상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요번에 그 트럼프가 발행한 거, 이것이 이제 밈코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30달러 하나요? 처음에 70달러까지 올라왔었는데, 밈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성공한 밈은 도지코인하고, 페페코인. 도지는 이제 강아지죠. 페페는 개구리일 겁니다. 개구리가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이노, 이러면서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밈코인을 투자할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막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나오는 코인 중에 블록체인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면은 뭐, 헤데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LG에서도 참여했고요. 보잉사에서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구글에서도 참여한 그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막을 알면은, 이거 괜찮네? 이런 큰 기관들이 하는 거 보면, 그래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은 그냥 그 순간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다소 좀 어렵더라도 저는 이제 매주 하면서 계속 이런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들으시고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면은 정말로 근로소득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소득, 금융소득 이런 것을 더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돈 벌기 쉬운 지금 혼시장에 열리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초기에 거의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노다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저희 메타F 그룹도 이제 그런 시장에 초입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걸 갖다 이제 어떤 기능별로 또 분류를 해보면요. 가치 저장형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죠. 비트코인도 사실은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인정을 했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엄청난 그 재화가 투입이 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 채굴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전기라든지 어떤 그 디지털 장치들 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는 어,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은요, 그 조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웬만한 그 개발도상국이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컴퓨터들이 많이 형성돼서 전부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24시간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그 블록체인들은 전기를 덜 먹는 거, 친환경적인 이런 쪽으로 계속 같은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애초에 그 비트코인은 탈중앙이라는 그런 철학, 이 철학만 유지하는 상징적인 그 가치 저장형 암호화폐다. 그래서 어, 학자들은 뭐 지금 1억 5천이지만 15억도 간다, 150억도 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데 이라는 것은 신만이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어, 그래도 하여튼 그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요, 뭐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및 거래형 암호화폐, 결제 및 송금 목적으로 사용한다. XRP가 있죠. 그 다음에 USDT, 이거 달러잖아요. 비트코인도 이제 잘라서 그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로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지금 하나에 그 1억 5천이지만 이게 1억 분의 1로 분할되면 1.5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할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애초에 만들 때는 그 돈으로 쓰려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분의 1로 쪼개진다. 그 다음에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1억 5천 나오고 XRP는 지금 한 4천 원 정도 하던데요. 어, 비트코인은 이제 잘라서 그거 가치로 물건을 사는 돈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XRP는 이제 그 송금하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 송금망이 스와이프라는 송금망을 쓰는데요. 4일씩 걸립니다. 송금하면. 그래서 100만 원을 갖다가 미국으로 보내면 이것이 이제 해당 은행에서 외환은행 가서 스와이프 본사를 거쳐서 또 미국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또 해당 또 지역은행으로 가서 본인 계좌에 달러로 들어가기까지가 4일, 5일 걸려요. 수수료도 몇만 원이 깨집니다. 중간 과정이 거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찍혀요. 제가 돈을 보내는 순간 마이너스가 나고 미국에 있는 사람 통장에는 찍히지만 찾는 건 못 찾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는데 XRP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보내면 바로 XRP 100만 원어치가 미국으로 가서 그 바로 달러로 바뀌어서 1초 만에 그 받는 사람 통장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냐? 0.00001 XRP입니다. 현재 기준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4,000원이니까 4,000이 공 3개인데 공 3개를 떼서 4원인데 거기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0.4원이라는 얘기죠. 0.4원이 송금 수수료인 거죠. 그리고 시간도 1초 만에 가고 동시에 수천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XRP입니다.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그냥 투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SRP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때는 이제 SRP 수수료를 낮추는 거죠. SRP는 약 100억 개가 지금 생산돼 있습니다. 100억 개 돼 있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한정 수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이라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한다. 솔라나 같은 거, 에이다 같은 것은 그 솔라나 그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서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를 실행을 시키면 거기에 이제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그래서 어, 다 비대면이에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갖다가 어, 그 토큰을 10토큰을 갖다 올리면서 제 신분과 어떤 것을 조건을 맞춰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조건이 맞는 쪽에 바로 팔리고 돈이 들어오는 그것도 거래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 실행하는데 쓰이는 코인이 있고요. 디파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낸셜, 디센트럴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탈중앙 금융입니다. 디파이라는 것은 중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 디파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그 관여하지 않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 제가 돈을 어, 여유가 있어서 이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디파이 코인을 작동시키면서 어, 돈을 올리면 자동으로 빌려주면서 이자가 들어오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이 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유틸리티 토큰은 아까 뭐 어떤 특정한 플랫폼, 게임 같은 데 들어가면 돈으로 쓰이고 이런 거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인데 달러 현재 그 시중에 일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뭐 게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파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그 업비트에서는 저희가 하나를 넣어가지고 살 수 있지만 디파이 거래소는 그런 그 은행을 연동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그 중앙화된 업비트에서 그 주로 이제 그 USDT를 사가지고 저 디파이 거래소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뭐 솔라나든지 엑스라피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NFT. 자, NFT하고 RWA의 차이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뭔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다는 건 아셨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다 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제 기능이. 그런데도 이제 코인의 종류는 지금 수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능이 있지만 선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선점을 잘 하셔가지고 하는 그 기존의 생태계를 잘 형성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오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 지났고요. 1시간 전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코인, 토큰, NFT, RW,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그 했는데 여기서 앞에 설명과 비슷하고 지금 지금 뭐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래 이제 제가 요거 일단 연결해서 할 테니까요. NFT하고 RWA하고의 차이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 저는 이제 그 저희 회사의 그 회사 현황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은 저 월드 지사님들 강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제가 다른 분들 설명드리면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제가 원래 이제 그 블록체인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접해서 제가 공부를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또 시대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와서 해서 이런 부분에 그 지식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컨셉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렇게 들으시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시기 쉽고 편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